에어컨을 트는 시즌이 되면 그 냄새. 저희 업계에서 내려오는 비밀 방식이 있는데요. 에어컨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5번 연달아 누르면 돼요. 고정이죠? 계기판을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운전자 대부분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기능들을 알아볼 건데요. 비싼 돈 주고 산 차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시는 유튜버 차겸이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자동차 꿀팁 알려드리는 차겸입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게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업계에서만 통하는 비밀 같은 그런 기능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고 사람들이 계속 볼지 안 볼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중요한 기능, 진짜 뭐 이거 몰랐죠 싶은 것들을 하나 꼽는다면요?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기능은 네.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 네. 운전자분들 대부분이 잘 안 쓰는 기능이에요. 바로 방향 지시등입니다. 엄청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간다 알려주고 네. 차선 변경할 때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 들었는데 어느 도시를 가면 좌측으로 끼어들 때 오른쪽 깜빡이를 켜더라. 아, 페이크.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쵸.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제발 좀 써라.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이 다 이런 거는 아니겠죠?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 안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자, 사실 꿀팁으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야외 주차한 차는 타는 게 한숨 나와요. 맞아요. 말도 안 된다. 혹시 빠르게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 방법이 있죠. 보통 우리가 창문을 다 활짝 열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달릴 때는 창문을 다 열어버리면 공기끼리 부딪혀가지고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순환을 빨리 시켜주는 게 가장 빨리 시원해지는 방법인데 네. 먼저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잖아요. 창문을 대각선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운전석 5에서 10cm, 조수석 뒤쪽 5에서 10cm 정도 해가지고 공기가 대각선으로 지나가면서 네. 순환이 빨리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빨리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네. 지금 내기 모드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내기 모드는 자동차 앞쪽에 공기가 들어오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열어주면 달렸다고 가정했을 때 외기 모드 통로를 통해서 빠르게 환기가 돼요. 그리고 에어컨은 가장 세게 해놓고. 온도는 가장 낮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빨리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좀 시원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기로 바꿔서 외부 뜨거운 공기를 차단시켜서 안에 있는 공기를 돌려주는 게 더 빨리 시원해지죠. 네. 이 모드를 좀 적절히 써야 되는데 나는 이제 내기 모드만 쓰고 싶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황사라든가 네.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근데 이게 저절로 막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고정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이렇게 켰다고 가정하고 내기 모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프론트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잘 보세요. 외기로 자동으로 풀려버리죠. 그럼 나는 밖에 있는 뚜껑을 닫고 타고 싶은데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주행하다 보면 앞차 매연 냄새도 들어오고 맞아요. 먼지도 들어오고 그렇단 말이죠. 요거를 내기 모드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론트가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에어컨 켜진 상태예요. 네. 여기서 에어컨 버튼을 누르고 동시에 내기 순환 버튼을 5번 연달아 누르면 돼요. 해볼게요. 오, 네네. 깜빡깜빡 하면서 설정이 되죠? 네네. 지금 불 안 들어오죠? 한 번은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안 바뀌네. 프론트로 가도 고정이죠. 몸통화도 고정, 내기 순환 고정이 됩니다. 반대로 푸는 방법 똑같아요. 에어컨 버튼 누르고 5번 터치하면 내외기 순환 모드로 바뀌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쯤부터 생산된 국산차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진짜 유용한 게 보통 이제 프론트 버튼을 누르면 김서림이 있을 때 없애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무조건 밖에서 들어오게 하는데 그것조차 고정을 하네요. 맞아요. 근데 하나 단점이 있어요. 내부 순환만 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공기가 환기를 시키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졸릴 수도 있고. 네,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끔씩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다. 내기 고정하실 거라면 졸릴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인데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에어컨을 트는 시즌이 되면 그 냄새,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큼한 냄새,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사실 에어컨 냄새 없애는 법으로 검색하면 영상이 한 5만 개 정도 나와요. 그렇죠. 정말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게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알려주시죠. 우선 냄새가 나는 이유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에어컨을 켜게 되면 공조 부속 안쪽에 에바포레이터라는 부속이 있어요. 공기를 차갑게 해주는 따뜻한 공기가 얘를 지나오면서 찬바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부속이 외부 온도는 따뜻하고 얘는 차갑잖아요. 그래서 결로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그 물이 썩고 곰팡이 균이 생기고 쌓이고 쌓이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환기를 시키는 게 최고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내 차에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가볍게 뭐 탈취제라든지 아니면 에바크리닉 넣는 거품식 약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가볍게 세척을 해줄 수 있고 그렇게도 안 된다, 아주 심한 단계로 넘어갔다, 뭘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분해해서 세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분해하는 게 말이 쉽지. 앞에 비싸죠. 뜯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임도 비싸고 작업 비용이 좀 비싼 편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에어컨 냄새 안 나는 습관이 있어요. 운행이 끝나기 5분 전에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어디를 환기시키냐면 여기 안에 공조기 내부를 물기를 최대한 마를 수 있도록 건조를 시키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데, 방법이 있어요. 우선 외기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고, 외기 모드로 바꾼 다음에 에어컨을 끄고 바람의 세기는 좀 강하게, 그러면 에어컨은 지금 멈췄으니까 차가워지지 않잖아요. 송풍 단계. 그리고 바람을 세게 통과하고 있고, 마지막 꿀팁은 뭐냐면 운전석 뒷창문을 한 10cm 가량 열어주면 돼요. 그러면 들어오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서 그렇죠. 앞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가 안에 있는 물기를 말리면서 빠르게 뒤로 나가요. 제가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오, 바로 그냥 서 있네요. 바로 나가죠. 네네. 모든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운전석 뒤쪽만 살짝 열어주면 내부 공조기 속에 있는 에바포레이터를 말리면서 환기가 되는, 그렇게 공기 흐름을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더워지겠네요. 말씀 잘하신 게, 더워지기 싫으면 밖에서 시공이 가능한데 애프터 블로우라는 게 있어요. 시동 끈 다음에도 한동안 돌아가는 거지. 도착을 해서 시동 껐는데 차량이 그 시스템이 알아서 5분 동안 돌려주고 10분 동안 돌려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기능을 쓰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맞아요, 그죠? 맞아요. 충분히 말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뭐 애프터 블로우까지 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어김없이 냄새가 나긴 나더라고요. 시큼한 그 식초 냄새가.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불편해요. 사실 비용을 들여서 세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업계에서 내려오는 저희만의 비밀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히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에어컨을 끕니다. 그리고 내부 순환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은 몸통으로, 바람의 세기는 최대한 세게, 그리고 온도는 가장 뜨겁게, 겨울에 히터를 틀듯이 틀어주는 거예요. 이대로 두는데 5분, 10분 이래가지고는 냄새를 잡을 수가 없어요. 1시간, 2시간씩 이대로 두시라 냄새 수치가 100이라고 치면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효과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히터를 켜도 히팅 코어가 그 뒤에 있잖아요. 뜨거운 공기가 에버포레이터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에버포레이터는 그냥 있고 그 다음에 히팅 코어가 뒤에 있으니까 네. 효과가 있을까요?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이 공조 시스템 전체를 통으로 데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순서 관계없이 전체를 데우는 원리로 냄새 원인을 좀 줄여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그러면 공조 시스템이 녹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절대 안 녹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시간 정도는 풀로 가동을 하셔서 히터를 냄새를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거는 뭐 매번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네, 엄청 심한데 비용이 들기 전에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짝 말리는 방법이다. 네. 자, 여름이 되고 있잖아요. 네. 여름 하면 자동차는 결국 에어컨의 문제가 되는데, 뭐 키고 안 키고는 분명히 연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온도였던 것 같아요. 많이 내리면 그렇죠. 기름 많이 먹는다. 네, 뭐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 보통 몇 도로 하고 다니시죠? 저는 최고 낮게 하고 다닙니다. 플렉스 같은 거죠. 나는 플렉스 그냥 아니에요. 이게 잘못 알고 계신 상식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에어컨은 가정용 에어컨하고 완전 방식이 달라서요. 네. 실제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온도 조절해도요. 온도에 따라 또 바람 세기에 따라도 마찬가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1년도에 실험한 자료가 있어요. 차종별로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온도를 낮게 하나 높게 하나, 바람을 세게 트나 살살 트나 연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시원하게 빵빵하게 트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에어컨을 켜게 되면 컴프레셔라는 부속이 돌거든요. 벨트로 똑같이 돌기 때문에 온 오프의 개념이지, 세게 틀어서 힘을 많이 잡아먹고 또 약하게 틀어서 적게 뺏어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온도 조절은 외부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섞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차갑게 해주고 해요. 그럼 언제나 온도는 풀로 돌고 있는 항상 거고. 풀로 시원하게 나오는 조건을 얘가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만 바람 세기를 높이면 바람이 세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팬을 세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크게 관여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 추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전기차의 경우에는 네. 다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전기로 가는 차기 때문에 엔진처럼 돌려주는 벨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런 거 있어요. 차를 타다 보면 에어컨이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이 덜 시원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뭐 냉매가 빠진 건가, 채워 넣어야 되나, 어디 구멍이 났나, 이럴 때 자가로 내 에어컨이 괜찮은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실은 에어컨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일반인이 진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비사들도 진단 장비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나와요, 답이. 근데 간단하게 이제 증상에 따라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온도가 안 시원할 때 두 가지가 의심되는데, 하나는 콤프레셔가 고장 났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스가 없는 경우예요. 냉매 보죠.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에어컨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콤프레셔가 작동을 할 때 철컥하는 소음이 있어요. 네, 툭 하면서 덜덜덜 뭔가 진동도 동반하면서 RPM도 살짝 떨리고 네. 척 하는 이제 클러치가 붙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콤프레셔는 정상으로 보고 가스가 부족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진단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정차했을 때는 덜 시원하고 주행을 시작하면 좀 시원해지고 주행풍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원래는 주행풍이 없어도 에어컨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앞쪽에 에어컨 콘덴서라든지 라디에이터, 전방에 있는 냉각 계통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콘덴서 팬이 제대로 안 돌면 주행풍이 있을 때는 제대로 응축이 일어나는데 서 있을 때는 바람이 안 부니까 네.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젤압백 컨덴서가 있고 그 다음 라디에이터가 있거든요. 네. 라디에이터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확실한 건 정상이라면 서 있어도 시원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들 정비를 좀 잘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정말 시원한 여름을 보내주시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장마철이 됐어요. 너무 네. 습해서 이제 꿉꿉하니까 에어컨을 키는데, 아니, 안쪽에 성에가 끼면 에어컨을 키면 즉시 사라지잖아요. 근데 습한 날은, 더운 날, 바깥에 껴요. 비도 안 오는데 계속 와이퍼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거 막는 방법은 없나요? 있죠. 지금 바깥쪽에 김서림이 생겼어요. 그 원인은 바깥쪽 온도랑 안쪽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나는 나죠. 거거든요. 그래서 안쪽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설정 온도가 16도, 17도라면 밖에 외부 온도는 27도, 28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0도 이상 갭이 나고 김서림이 생겨요. 그럴 때 와이퍼 없이 내부 온도를 올려주면 돼요.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네. 23, 4도까지 올려주면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가 비슷해지면서 사라집니다, 거의. 안에를 너무 차갑게 하다 보니 말하자면 그 콜라 든 잔 바깥에 성에가 끼는 것처럼.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 음료수, 차가운 음료수 밖에 그쵸. 내놓으면 밖에 막 하얗게 맞아요. 끼잖아요. 우리 내부가 이제 차가운 음료수가 된 거죠. 맞습니다. 바깥쪽에 끼니까 너무 차갑지 않게 해라. 네. 그동안 좀 덥지만. 덥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습 효과가 있잖아요, 에어컨은. 네. AC라고 해서 우리가 에어컨 기능만으로 생각하는데 에어 컨디셔너라서 실제로 제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좀 높이더라도 그렇게 꿉꿉하거나 불쾌하지 않아요. 않아요. 꿀팁입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조수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가는 걸 좋아하는데 네. 가끔 운전석에 계신 분이 딴 데를 갈 때가 있어요. 여름이다 보니까 시동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더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아, 조수석에 계시다가 운전석 넘어와야 되고 맞아요. 또 와서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고 방법이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시동 거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한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키가 실내에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없어도 걸리면 그 위험한 것 같습니다. 키가 실내에 있어야 되고 네. 우선 여기 시동 버튼을 한번 터치를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바로 클릭. 네네. 이렇게 전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네네. 길게 10초 동안 눌러보세요. 자,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무시하고 꾹 누르고 있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누르면 걸리죠. 그러면 에어컨 켜고 온도 내리고 기다리면 되겠죠. 그래서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네네. 조수석에서도 차키만 있으면 이렇게 시동을 걸 수 있고 에어컨을 켤 수가 있어요. 이게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다. 맞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 차가 되는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급할 때 한번 써먹을 수 있잖아요. 언제 주로 쓰시죠? 저는 술 마시고 대리 기사님 불러놓고 기다릴 때 기다릴 때 조수석에 타 있어야죠. 아, 이런 것도 필요하다. ACC 모드에서 오래 누르고 네, 한 번 터치하고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 한 10초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자, 지금까지 보니까 여름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계기판만 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하고 좀 알려주실 수 있는 알아두면 좋은 팁이라고 제가 주변에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우리가 뭐 렌트를 하거나 네네. 또 친구 차를 빌려 타거나 그럴 때 주유구 방향이 어디 있는지, 기름이 경유가 들어가는지 휘발유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계기판을 보면 네. 바로 답이 나와요. 계기판을 보시면 RPM 숫자를 보면 8, 9까지 올라가면 가솔린이에요. 6에서 끝나면 디젤이에요. 디젤은 어차피 고RPM은 안 되니까. 맞아요. 네. 저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6에서 끝나고, 그리고 계기판에 보시면 네. 이렇게 주유 표시 그림이 있잖아요. 네네. 양옆으로 화살표가 있어요. 네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왼쪽에 왼쪽으로 화살표가 있고 네. 또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차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앉은 자리 기준으로 왼쪽에 주유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으면 오른쪽에 주유구가 있다. 그러면 계기판만 보더라도 아, 이 차는 디젤이고 왼쪽에 주유구가 있으니까 주유소 들어갈 때 쓱 들어가가지고 디젤 바로 넣으면 되죠. 렌트할 때는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들어갈 때 어디로 가야 되지 헷갈리는데 네, 헷갈리죠. 그럴 때 얼른 화살표를 봐라. 맞아요. 자, 그러면 실내에서 볼 수 있는 팁은 제가 다 알려드렸고 네네. 이제 전동 트렁크 요즘 많이 달려있잖아요. 네네, 특히 맞아요. SUV 많이 타시는데 여성 오너분들 있어요. 비교적 키가 작으시잖아요, 남자보다. 트렁크 높이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트렁크 문을 열어보면 되는데 트렁크를 열게 되면 설정된 높이만큼 열리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차는 설정 값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처음 설정해 놓은 만큼 최대한 다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한테는 맞죠. 혹시나 키가 작은 여성분들 팔도 닿기 힘들고 멀어서 불편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네. 이거를 강제로 조금 내려요. 처음에 한번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상태에서 중요해요. 트렁크 열린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짧게 2번 비품이 들려요. 들어보세요. 네네. 설정된 거예요. 닫히고 다시 열어볼게요.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네. 아까 저 들어간 거 보셨죠? 네. 원하는 높이만큼 딱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유용. 몰랐으면 정말 유용합니다. 네, 키가 작으신 분들은 나한테 맞는 높이로 세팅해서 타시면 좋겠죠. 이거 제 차 아니니까 네. 다시 원래대로 돌릴 때는 이렇게 들어서 길게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기능도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으셔서 제가 또 많이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차계민 같은 분들이 있어서 아유, 지식인 살기가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차계민님과 함께 내 차에 분명히 존재하는 기능인데 잘 몰랐던 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익하셨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